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보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말 실수한 건 없었나? 그리고 퇴근길에서도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왜 말이 그냥 훅 나갔을까? 하며 잠들기 전까지 계속 되새기는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의도와 다른 생각들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 이럴 때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런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차분하게 호흡을 정리하고 용건을 정돈해 말하는 건데요. 말은 심리를 반영합니다. 조급한 상황에서 발언권을 얻게 되면 어떻게든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제되지 못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으로 급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호흡을 가다듬고 멘트를 정리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비즈니스 자리일수록 핵심만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의도치도 않은 말실수로 후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실수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자율신경계 의사인 고바야시 히로유키는 그의 저서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에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등 잘못된 말투를 쓰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몸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신경 중에 하나인데요. 척수와 뇌를 비롯한 전신의 분포에서 우리 몸속 심장과 장기를 최적의 상태로 조절합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지고요. 교감신경이 높으면 판단력이 좋아지고 부교감신경이 높으면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이완되는데요. 이 두 자율신경 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율신경은 사소한 습관은 물론 환경, 상대방의 반응, 감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호흡을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이신 숨을 2배로 길게 내쉬는 겁니다. 3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요. 스탑. 6초간 입을 오므리면서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길게 쓰게 되면 얕은 호흡이 아니라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차분하고 안정적인 톤을 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혈액이 몸속 구석구석 전달되면서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이나 중요한 보고 자리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급하게 시작하거나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 하지 않고 여유를 갖는 거죠. 그리고 실수를 하거나 말이 헛나오거나 좀 꼬였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수는 정정하면 그만입니다. 여유를 잃지 않아야 그 이상의 실수를 멈추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거나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릴 때 신체적인 향상성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길게 쓰는 호흡법을 습관이 되도록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도 그렇죠. 평생 말 실수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 말이 지나쳤다 싶을 때는 빠르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 습관을 갈고 닦으며 노력하는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부탁을 받거나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이 어려운 분들께 드리는 현명하게 거절하는 기술입니다. 사람 좋기로 소문난 김대리가 있습니다. 김대리는요, 추석 연휴 때 또 최 과장의 부탁을 받습니다. 김대리, 나 이번 추석 연휴 때 좀 일이 많은데 나 대신 당직을 좀 서줄 수 있을까? 김대리는 최 과장님이 바쁘다는 이야기에 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신 당직을 서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백화점만 가면 또 마음에도 없는 물건을 사오는 제니 씨가 있습니다. 그날도 별 계획 없이 매장에 들어갔다가 매장 직원에게 추천받은 옷을 또 몇 벌을 사게 됐어요. 이렇게 김대리와 제니 씨는 상대방의 거절을 어려워하는 스타일입니다. 타인의 어려움이나 부탁을 모른 척 하기 힘들고 또 그 부탁을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 좋은 분들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상대방을 거절했을 때, 그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 봐 걱정합니다. 자신을 무리하는 상황에서도 그 불편함, 그 갈등, 그것들을 회피하고 싶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정서적 상태, 업무 범위 등을 먼저 고려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없고 사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에 스탑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언젠가 과부하에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탁받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본인의 업무가 밀리거나 또는 본인이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곤하게 되거나 그러다 보면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 거절을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설명하게 되면서 오히려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거절이 어려운 분들은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말한 다음 언제까지 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벌면서 상대방이 부탁한 일을 들어줄 수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상대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거절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사숙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상대도 거절 의사를 받아들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사례처럼 김 대리가 최 과장님에게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스케줄을 좀 보고 가능한지 퇴근 전까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시간을 좀 갖게 되면요. 이렇게 답변을 유보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거절을 한 셈이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도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 백화점 매장에 들어가서 친절하게 응대해준 점원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옷을 구매하려 했던 제니 씨도 시간 벌기 작전을 써보는 겁니다. 추천해주신 옷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온 매장이라서 한 바퀴만 둘러보고 올게요. 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매장을 나설 수 있었을 겁니다. 매장 직원이 아무리 친절하게 권한다고 해도 내 통장의 잔고보다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 두 번째는 상대의 고충을 먼저 들어보는 겁니다. 타인에게 부탁할 때는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상대방도 부탁하는 일 자체도 어려웠을 테니 그 마음에 먼저 공감하는 게 중요하겠죠. 성심성의껏 고충을 들어준 다음 예의를 갖춰서 거절한다면 상대의 서운함도 해소할 수 있고 거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질 일도 없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상대가 납득할 만한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직장 상사가 무리한 지시나 부탁을 했을 때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이를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상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무리한 일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면 무리해서 그 일을 처리하지 말고 그 기간 안에 보고서를 완성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협력업체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든지 또 결과 데이터를 만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든지 설득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기 싫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지시가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일을 수행하다가 뒤늦게야 그 기간 안에 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 보고한다면 오히려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 무리하게 협업을 요청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조직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언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고와 승인이 중요한 조직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사유가 되겠죠. 이럴 경우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거절할 일이라면 빨리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거절하는 사람은 평상시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 놓았을 확률이 큽니다. 한정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거절하지 않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례한 겁니다.